뭐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뭐 이거 여기 쳐다보시면서 있죠. 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충주 일정을 마치고 좀 밤 늦게 제천에 와서 1박을 하고 아침 거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일기예보에는 전국적으로 충북 지역에 아주 호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마침 거리 인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려주어서 아주 쾌적한 분위기 속에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버스 안에서 손도 흔들어 주시고 또 클렉션도 눌러주시고 아주 반겨주셔서 정말 거리에 나가서라 서나마 100km 한 것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반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힘도 많이 받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김병우 교육감 예비 후보 제천 지역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예비 후보는 5월 9일 날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5월 9일부터 해서 청주를 시작으로 옥천, 보원, 충주, 오늘 제천까지 지역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서 지역 정책 공약 및 충북 전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들을 듣고 또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은 제천에서 제천 지역 교육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병우 교육감 예비후보 제천 지역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5주일을 남겨놓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 지나고 이제 4주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역 순방하면서 정책 지역 공약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 단위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주 우리 본청 기자실에서 했을 때보다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지역 주재 기자님들의 그 관심이나 또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참착의 그 심도가 훨씬 높으셔서 이 어설피 되어 있다가는 아주 제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기자 여러분께 제 성심을 다해서 정책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김병우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서면서 저는 충북 전체 시군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며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왔습니다. 제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교육이 힘이 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의 마음치유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충북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가족 힐링센터를 제천에 설립할 것입니다. 제천 야영을 리모델링해 설립할 교육가족 힐링센터는 위탁형 치유 및 회복 전문 치유기관으로 교육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심리회복 및 상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충북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북부분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진로 설계를 돕는 진로상담마을과 직업체험을 위한 보건의료마을, 항공우주마을, 로봇기술마을 등 10개의 상설 진로체험마을로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40여 개의 직업체험이 가능한 충청북도 진로교육원 본원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해 제천, 단양, 충주 지역을 위한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 진로 체험 활동 외에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학부모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형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서 충북 진로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화의 시대, 공감의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기르고 정서적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가깝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적 체험과 공유의 장을 온 마을이 협력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의병의 고장 제천은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 나라사랑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함양시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로 이런 자원들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여 지역 특성과 연계한 인문학 체험망, 체험학습망을 조성할 것입니다. 지자체, 대학과 협력하여 제천 의병의 역사와 문화, 지역 바로 알기, 이강년 장군의 최후 항생지, 의병 6의사 중 한 분인 서상열 선생 묘소, 자양영당, 의병 전시관 등을 돌아보면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함양하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원 지도 제작 및 보급,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마을학교 개설 및 운영 지원, 청소년 행복역량 강화 및 자치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천 지역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시설과 공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노교실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배움의 공간으로 혁신교육을 위한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충북 도민들과 제천 시민들과 함께 교육 희망의 숲을 가꾸겠습니다. 그 힘을 모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궁금하신 거나 질의할 것 없으면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약 관련해서보다는 일단 이제 후보님한테 답답을 하나 듣겠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제천 단양은 사실 도내에서 이제 북부 지역으로 지금 피해감을 갖고 있잖아요. 예. 보시면은 이제 뭐 도지사 선거라든가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제 와서 뭐 이제 이렇게 공약만 선지적 공약만 내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제천 단양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공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후보님이 뭐 이제 다시 또 교육감에 자리하신다면 실질적인 이제 그 제천 단양 시민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네. 적극적인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 예. 자신하시죠? 자신에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네. 근데 그거 좀 한 가지 좀 부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뭐 선거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마음을 사기 위해서 빠지기 쉬운 게 가시적 어떤 구조물이나 하드웨어적인 시설 공약, 무엇을 만들겠습니다, 무엇을 뭐 건립하겠습니다, 설립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빠지기 쉬워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회는 정말로 품질 높은 교육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또 학교 밖 교육까지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행복교육의 그 성숙, 이것을 제2기에 제가 지향하는 비전으로 사실상 두고 있는데, 또 이제 선거 시기라 눈에 들어오는 뭐 지원이나 설립 같은 거를 기대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뭐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공약으로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조금 이제 좀 송구 민망하기도 한데,
제천은 사실은 잠재력이나 이 아주 그 역동적인 활력이 높은 곳이라고 이 불만 붙이면 확 달아오르는 그런 곳이라고 저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교육 시즌2의 그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제천에서 활발하게 참 펼칠 예정인데 이제 자꾸 지원이라고 그러면 혹시 예산 배정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배정 문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거의 충북교육청이 직속기관에 버금가는 무슨 센터 이런 것들을 아마 시설마다 몇십억, 100억 가까이 드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 규모도 많이 좀 이제 들긴 들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의 어떤 그 관심을 정말로 제천 교육의 버전업을 위해서 더 자주 와서 소통하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정말로 행복교육 시즌2의 모델을 제천에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면서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드리고 또 약간 부족한 데가 있다 싶으시면 채워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부터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때 이제 또 이제 후보님이 좀 당선이 되신다면 이거 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얼마만큼의 좀 교육적인 효과를 주실 수 있는지 네. 그렇게 해갖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공약 이행률 100점 만점에 97점입니다. 뭐 100점 아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약 50% 달성하기 힘들죠. 이거는 전국 교육감 중에서도 아주 에세이 등급입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예비 공보물을 며칠 전에 이제 발송 시작했는데 거기에 내가 개수는 일일이 못 세봤어요. 거의 뭐 100가지가 넘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거 97% 달성한다고 한번 이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에 지금 굵직한 공약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1, 2년 안에 당장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컨텐츠로 또 모습을 체감할 수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약 이행률이 97%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오늘 자료를 보면은 교육 가정 힐링 센터를 제천에 설립 예정. 네. 또 그 밑에 보면은 북부 분원을 설립 계획. 네, 네. 또 그 밑에 보면 체험 학습망 조성 계획. 예. 애매모호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힐링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 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여기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 일반 시민한테는 배제된 겁니까? 다 오픈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복지시설들이 사실은 교육자치 영역 내에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시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지을 힐링센터도 그렇고 당연히 일반 자치처럼 이렇게 개방을 하면 이게 영역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지 혜택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교육가족이라 그러면 1순위는 학생, 2순위는 교직원, 3순위는 학부모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4순위 일반 민간인 중에서는 취약계층 우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음을 말씀 좀 드리고요. 힐링센터 장소는 지금 제천 야영장 있는 그 학천 계곡입니다. 학천인가요? 학천 계곡입니다. 거기가 우리 제천시하고 동명초 부지와 교환한 아주 금사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후에 진짜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콘도나 휴양촌 만들면 좋겠다. 그것까지 아주 입지가 참 훌륭하다고 해주시는데 그렇게 좀 시설을 풍부하게 지으면 일반 그 이용도 이렇게 열어드릴 수 있겠으나 사실 거기에 있는 그 힐링센터는 교육가족도 그냥 마음대로 가서 쉬고 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용도는 마음 다친 정말로 마음 살림 몸 살림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한 한 방갈로 한 10개 정도로 시작하는 데라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오픈하기는 좀 부족한 시설일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획이라고 했더라도 공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합니다. 모든 공약은 다 뭐 계획이고 예정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운 공약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하겠다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주민들은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에 당선되시고 법적인 어떤 그런 원래분들 조금 처음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자기 2차로 당선 예. 교육감 지금 맡으신다면 이거는 내가 기치를 어떤 목표를 슬로건을 그렇게 내걸고 네. 교육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라고 할까 구체적인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네네. 저희는 2014년도에 대한민국 교육에 큰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충북에서 행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제 행복교육이 그전에도 그 개념은 있었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지개 같은 것이어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참고 견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미래형 신기루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넘어서 저는 이제 here and now 행복해야 된다. 아이의 학교 생활이 행복해야 된다. 학교 생활이 행복하려면 학교 생활의 핵심인 공부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하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이고 그 행복한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행복교육 세운 거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행복씨앗학교라고 하는 걸로 모델링을 해나가고 있고 학교 밖에서는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는 학원 말고 더 많은 배움터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자체들하고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전국적인 지금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북이 충북은 원래 처음 하는 건 불안해합니다. 그러시죠? 왜 검증 안 된 거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굉장히 시도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검증된 거 2번째로 해가지고 첫 번째보다 더 잘하는 거 요거를 지난 4년 동안에 아주 잘했습니다. 특수교육원, 진로교육원, 국제교육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즌2에서는 조금 더 창의적인 것도 좀 앞서서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행복교육의 그 만개 그리고 결실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지역 공약들을 다양하게 좀 제시하셨는데요. 지난 3년간 예. 대표적인 이해 부천 지역 공약 중에 네. 이행이 잘 된 분야를 대표적인 어떻게 있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 이것은 이제 제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부지를 제공해서 하기도 했는데요. 참 사실 4년 전 우리가 이맘때 세월호 참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큰 충격을 받고 안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교육의 큰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4년 동안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도 미세먼지나 라독이나 또 급식 유전자 조작 식품이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쓰지 말라 하는 데까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요거를 몸에 익히는 체험
교육기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제천시가 적극 유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주 쪽으로 편중된 그런 여러 가지 교육기관 시설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제천에 이제 그걸 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핵심 공약인 행복씨앗학교 또 행복교육지구 이것도 제천에서 시작을 이제 안정되게 지금 했습니다. 여기 이제 확산이 문제인데 불만 붙으면 이제 제천에서 아주 불쑥 일어나서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그 제천 지역에 지금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하는데요. 네. 그 생존 수영을 유일한 실내 수영장인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해요. 예. 근데 거기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네. 주시로 이동하고 네네. 청풍 리조트로 이동하는데 네. 교육청 쪽에서 네. 교육청 쪽에서 수영장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네. 얘기를 해요. 예. 한 100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는데 예. 예. 교육감님이 이번에 이제 재선되시면은 예. 요거는 하나 좀 해주시면은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되게 환영할 것 같은데 한번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요? 네. 아, 예. 참 돈이 드는 공약은 예. 학부모님들이 참 눈으로 확인하기 참 좋은 건데 사실 이거 선뻑선뻑 확약을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교육청의 무슨 그 융통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가능치 않고 대체로 이제 그런 좀 규모 있는 시설은 교육부의 특별교육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 특별교육금을 따내기가 지금 그나마 좀 수월한 것은 학교 단위 강당. 이제 지금 이제 막 미세먼지다 해서 이제 실내 옥내 체육시설은 중앙정부에서도 웬만하면 다 해주려고 그래서 강당이 없는 곳은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강당 아직 없는 곳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야, 이제 진짜 수영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근데 이제 요번에 같이 출마하신 어떤 후보님은 군마다 수영장 하나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참 환심 공약으로는 참 좋으나 빌공적 공약 되기 쉽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두드려봤거든요. 두드려봤는데 위에서 당장 특별교부금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쥐어짜가지고 우리 자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한 개씩 하면 1,000억이 드는데요. 그 1,000억이면 우리 도내 유초중고 모든 학교 1년 운영비가 그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별로 시장 군수님들이 1순위 도서관, 2순위 수영장 요렇게 마침 좀 이제 마인드가 열린 분들은 그쪽으로 착안해서 하나씩 확충해 나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제천시는 사실은 우리 충북의 기초단체 중에서는 시 규모이고 재정 형편이 자립도가 군 단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시는 시장님이 저는 체육시설 확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보은이나 충주만 해도 그 외곽에 체육시설 굉장히 좀 확충하고 계시고 요전에 보니까 진천도 그 읍내 그 변두리에 그 스포츠 센터 이렇게 확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천도 아마 이제 시장님 이제 새로 되실 분이 조금 마인드를 여시면 옥내외 체육 스포츠 센터 시설 확충하시지 않을까. 이제 거기에 좀 우리가 기댈 수 있다면 좋겠고요. 대형 투자가 필요하면 또 그때 사정을 봐서 한번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도교육청이 100억 들여서 짓고 연간 운영비 한 15억에서 20억은 제천시가
운영이 되고 물론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방안도 한 번쯤은 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좀 지역적인 사안일 수 있지만은 충청북도도청이 그 북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북부 출장소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각종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네. 제천 단양 지역 교사들은 무슨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려면 전부 청주에 단체 교육까지 가야 됩니다. 네. 단체 교육의 위치가 고속도로 주변도 아니에요. 청주에서 제일 구석이라서 제천서 가려면 2시간, 왕복 네. 4시간이 꼬박 걸려요. 네. 10몇 년 동안 계속 제천 단양 교사들이 이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 직속기관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그 제천 직속기관 형식으로 해서 제천 지역 내에서 이런 그 선생님들 교육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제천 단양 지역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을 한번 갖추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중에 충주에도 있지만은 충주는 사실 시설이 협소해요. 그래서 제천 단양 교사들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예.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전체 교사들이 다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만히 들어주셨으면. 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충주에서 단체 연수원 분원을 공약도 하고 만들고 있고 당장 짓기 전부터 아주 획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당장 5월달부터 시작해요. 대서원 초등학교 자리에 어떤 연수 프로그램이냐면 선생님들 퇴근 후에 그 선생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개인이 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나는 이런 연수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뭐 10시간 내외 한 2-3번만 나와서 같이 하면 되는 거. 연수 다니는 한 10명에서 15명 요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받았더니요. 지금 북부 분원 그 폐교지에다 북부 분원을 아직 삽도 리모델링 착공도 안 했는데 프로그램부터 쏟아졌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시즌2에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그런 어떤 동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짓는 것보다 그 내용 컨텐츠를 채워가는 게 저희 이제 앞으로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능성이 지금 쏟아졌어요. 북부 부전을 아직 리모델링도 안 하고 할 거라고만 하고 시험 가동 파일럿 프로그램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100가지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70몇 가지를 전역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번 취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숱한 그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서원 초등학교라고 충주 외곽도로 바로 오고 접근성이 좋은데 줬어요. 요거는 북부권 단체 연수원 분원이라고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근 후에 와가지고 10시 전에 돌아갈 수 있게 한 서너 번 오면 되게 요런 연수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성 제천 단양에서 오는데 1시간 이내 또 뭐 돌아가셔야 되니까 요런 걸로 이제 북부권 연수를 일단은 채워보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선생님들이 더 호응이 좋고 하면 이런 거는 진짜 폐교지를 이용한 또 다른 분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큰 돈이 안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요 공약 중에는 이제 북부권 이런 게 많죠. 진로교육원, 안전체험관 이런 것들이 다 북부권. 제천에 있어도 충주, 음성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힐링센터 만드는 거는 도 전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그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음을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들 우선 와서 쉬면서 마음과 몸을 살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도에서 처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권역별 시설도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이렇게 나름대로 접근성을 봐서 좀 분산해서 하면서 정말 필요하면 이제 지역 단위로 해나가겠다. 그런데 당장 뭐 수영장 군마다 다 지어주고 연수원 군마다 다 지어주고 그런 되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교육이라도 단지교육원 강사님들 한 분만 오시면은 충분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제천단의 근거리에서 네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청주까지 다녀야 되니까. 예. 그런 예,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네네. 간단하게 이제 예. 교육감님 지난 4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는지 그동안 그 뵙기가 어려웠어요. 1년에 뭐 기자 간담회라든가 뭐 정책 간담회 이런 것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네. 예. 뭐 그렇게 지역에 도지사님도 뭐 연두순방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걸 하시는데 예. 보면 이제 그런 네. 기자들과의 소통 자리가 너무 부족하지 네. 않나. 네. 진짜 전 솔직히 이게 무릎 꿇고 손 들으라 그러면 손 들고 싶으신 적입니다. 이게 편하게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는 예. 또 대시고 나가지고 또 저렇게 예. 몸척하지 마시고 네. 대시고 난 다음에 예. 이 기자분들하고도 다 소통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돈 안 드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 참 지역마다 기자님들한테 따끔하게 아주 혼난 사안이기도 한데 제가 소통 교육감 되겠다고 했는데 각 교육 주체들과 되도록이면 자주 만나고 귀한 말씀 창에 듣고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깜빡한 게 진짜 기자님들과의 소통을 깜빡했어요. 이 사실 기자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기자님들이 갖고 있는 그 언론의 권위와 또 이 미디어의 힘을 빌면 몇 배 간접 소통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래서 진짜 그 기자님들이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제 2기에서는 기자님들부터 소통하고 그래야 더 효과적인 소통이 되겠다는 거 아주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거 또 장담하면 안 되는데 뭐 더 자주 더 뭐 분기라도 아니 분기는 아니면 한 반기라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또 예.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없으면 김병우 교육감 예비 후보의 제천 지역 정책 기자회견 및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